안녕하세요, 여러분. 잠깐 상상해보세요. 매일 설거지하면서 쓰는 세제, 빨래하면서 쓰는 세제, 이 세제 때문에 피부가 가렵고 기침이 나오고 심지어 알레르기가 생겼다고요. 충격적이죠? 저도 예전에 세제 잘못 썼다가 피부가 빨갛게 올라와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한테 알려줄 건 세제 잘못 쓰면 건강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올바른 사용법만 알면 건강도 지키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실 거예요. 자, 준비되셨죠? 그럼 지금부터 세제와 건강에 대해 하나씩 알아볼게요. 여러분, 세제 안전하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도 예전에 세제는 그냥 설거지 잘 되고 빨래 깨끗해지면 되지 하고 대충 썼어요. 근데 세제 잘못 쓰면 피부 자극, 알레르기, 호흡기 문제까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정말 조심하게 됐어요. 2025년 요즘 건강 챙기기가 더 중요해졌잖아요. 저는 세제 때문에 고생한 뒤로 사용법을 싹 바꿨어요. 오늘은 여러분을 제 가족처럼 생각하고 세제 잘못 쓰면 건강 망칠 수 있는 이유와 올바른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세제병 내려놓고 같이 시작해볼까요? 사실 세제는 우리 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잖아요. 설거지할 때, 빨래할 때, 청소할 때 하루에도 몇 번씩 손에 닿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잠깐 상상해보세요. 매일 설거지하면서 쓰는 세제, 빨래하면서 쓰는 세제, 이 세제 때문에 피부가 가렵고 기침이 나오고 심지어 알레르기가 생겼다고요. 충격적이죠? 저도 예전에 세제 잘못 썼다가 피부가 빨갛게 올라와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한테 알려줄 건 세제 잘못 쓰면 건강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올바른 사용법만 알면 건강도 지키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실 거예요. 자, 준비되셨죠? 그럼 지금부터 세제와 건강에 대해 하나씩 알아볼게요. 여러분, 세제 안전하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도 예전에 세제는 그냥 설거지 잘 되고 빨래 깨끗해지면 되지 하고 대충 썼어요. 근데 이렇게 자주 쓰는 세제가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니 좀 무섭지 않나요? 저는 예전에 세제 잘못 썼다가 손이 따갑고 피부가 빨갛게 올라와서 병원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세제 성분 때문에 피부 자극이 생겼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 보면서 세제 안전하게 쓰는 법 꼭 배워가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제가 건강에 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볼게요.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세제에 들어있는 유해 성분이에요. 여러분, 세제 성분 표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세제 성분 같은 건 전혀 신경 안 썼어요. 그냥 설거지 잘 되고 빨래 깨끗해지면 되지 하고 대충 골랐거든요. 근데 세제에는 계면활성제, 형광증백제, 인공향료 같은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피부나 호흡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계면활성제는 기름때를 잘 녹여서 설거지할 때 정말 유용하죠. 근데 문제는 이 성분이 피부 보호막까지 녹여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피부 보호막이 없어지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따갑고 심하면 빨갛게 올라오기도 해요. 저는 예전에 계면활성제 함량 높은 세제로 설거지하다가 손이 너무 따갑고 건조해서 고생했어요. 설거지하고 나서 손이 계속 따끔거리니까 이게 뭐지? 하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세제 성분 때문에 피부 자극이 생겼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들어보니까 계면활성제 때문에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가 생기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해요. 특히 요즘 2025년에는 피부 건강 챙기는 게 더 중요해졌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세제 고를 때 성분 표기를 꼼꼼히 보게 됐어요. 계면활성제 함량이 낮거나 천연 성분으로 만든 세제를 찾아서 쓰니까 피부 자극이 확 줄더라고요. 여러분도 세제 성분 확인 안 하고 쓰다가 피부 문제 생긴 적 있으신가요? 세제 고를 때 성분 꼭 확인해 보세요. 계면활성제 함량 낮은 걸로 골라보시면 피부가 훨씬 편해질 거예요. 그리고 피부 자극 걱정되시는 분들은 설거지할 때 고무장갑 끼는 것도 좋아요. 저는 예전에 고무장갑 귀찮아서 안 꼈는데 피부 자극 생기고 나서부터 꼭 끼고 설거지해요. 고무장갑 끼니까 세제가 손에 직접 닿지 않아서 피부가 훨씬 덜 따갑더라고요.
여러분도 고무장갑 한번 써보세요. 처음엔 좀 불편해도 하다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유해 성분 얘기하면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빨래 세제에 자주 들어가는 형광증백제도 조심해야 해요. 형광증백제는 옷을 더 하얗게 보이게 해주는 성분인데 이게 피부에 남으면 자극을 일으키거나 심하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요. 저는 예전에 새로 산 세제로 빨래했는데 옷 입고 나서 온몸이 가려워서 고생한 적이 있어요. 처음엔 뭐 때문에 이러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형광증백제 때문이더라고요. 그때부터 형광증백제 없는 세제로 바꿨어요. 요즘은 천연 성분으로 만든 세제도 많아서 선택하기 좋아졌어요. 예를 들어 베이킹소다나 구연산 같은 천연 성분이 들어간 세제를 쓰니까 피부 자극도 없고 옷도 깨끗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빨래 세제 고를 때 형광증백제 없는 걸로 골라보세요. 특히 피부 민감하신 분들, 아이 있는 집이라면 더 신경 써보시면 좋을 거예요. 화면 주방으로 돌아와 설거지 준비하며.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알아볼게요. 바로 세제를 과다 사용하는 습관이에요. 여러분, 설거지할 때 세제 얼마나 쓰시나요? 저는 예전에 많이 넣으면 더 깨끗해지겠지 하고 세제를 넉넉히 짜서 썼어요. 설거지할 때 세제 한 번 짜서 쓰고 거품이 부족하다 싶으면 또 짜서 쓰고 그러다 보니까 세제를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세제를 많이 쓰면 거품이 더 많이 생겨서 헹굼을 더 해야 하잖아요. 그럼 세제가 손이나 그릇에 남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세제 잔여물이 피부에 닿으면 자극이 되고 심지어 그릇에 남은 세제를 음식과 함께 먹게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예전에 세제 많이 써서 설거지하다가 손이 미끌미끌하고 그릇에서도 세제 냄새가 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이러다 건강 나빠지겠구나 하고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세제 양을 줄여서 쓰기 시작했어요. 설거지 세제는 보통 1리터 물에 한두 방울이면 충분하다고 해요. 빨래 세제도 세탁기 용량에 맞게 정량만 넣으면 돼요. 저는 이제 세제 정량 맞춰서 쓰려고 작은 계량컵을 샀어요. 설거지할 때 물 1리터에 세제 한두 방울 넣고 빨래할 때는 세탁기 용량에 맞게 계량해서 넣어요. 그러니까 세제 잔여물 걱정도 줄고 피부 자극도 덜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세제 과다 사용 습관 있으시면 적정량만 써보세요. 피부도 덜 자극되고 세제도 아낄 수 있어요. 사실 세제 많이 쓰면 환경에도 안 좋아요. 세제 잔여물이 하수구로 내려가면 물을 오염시키거든요. 우리 건강도 지키고 환경도 지키는 습관 같이 만들어 보아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알아볼게요. 바로 환기 없이 세제 사용하는 습관이에요. 여러분, 세제 쓰면서 창문 여는 거 잊지 않으시죠? 저는 예전에 설거지하거나 빨래하면서 환기 생각 안 했어요. 주방에서 설거지하는데 뭐 어때 하고 창문 닫아놓고 세제 썼거든요. 근데 세제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서 공기 중으로 퍼질 수 있어요. 이 성분들이 호흡기로 들어가면 기침, 두통,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저는 예전에 환기 안 하고 세제 쓰다가 머리가 어지럽고 기침이 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세제 냄새가 너무 강해서 이게 뭐지? 하고 창문 열었더니 좀 나아지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세제에서 나오는 휘발성 성분이 공기 중에 퍼지면서 호흡기로 들어간 거였어요. 그때부터 세제 사용할 때는 꼭 창문을 열어요. 설거지할 때도 빨래할 때도 환기를 철저히 하니까 훨씬 나아지더라고요. 특히 세제 냄새 강한 제품 쓰실 때는 환기 꼭 해주세요. 공기가 맑아지면 호흡기 자극도 줄고 머리도 맑아져요. 저는 요즘 환기하면서 설거지하는데 기분도 상쾌하고 건강도 챙겨지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도 세제 쓰면서 환기 안 하던 습관 있으시면 창문 여는 습관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은 세제 쓸 때 환기 어떻게 하시나요? 댓글로 저는 창문 열고 설거지해요. 같은 이야기 남겨주시면 저도 참고할게요. 자, 이제 세제 잘못 쓰면 건강 망칠 수 있는 더 심각한 문제들 알아볼게요. 네 번째 문제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세제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습관이에요. 여러분, 세제 섞어서 쓰는 분들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이 세제는 거품이 덜 나니까 다른 세제랑 섞으면 더 깨끗해지겠지 하고 설거지 세제랑 주방 세제를 섞어서 썼어요. 또 빨래할 때도 세제 두 가지를 섞어서 넣은 적이 있었죠. 근데 세제를 섞으면 정말 위험한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표백제 성분이 든 세제랑 암모니아 성분이 든 세제를 섞으면 독성이 강한 가스가 나올 수 있어요. 이 가스를 클로라민 가스라고 하는데 호흡기로 들어가면 기침, 가슴 통증, 심하면 호흡기 손상이나 중독 증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저는 예전에 세제 섞어서 쓰다가 이상한 냄새가 나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때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이 따갑고 기침이 나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했더니 좀 나아졌지만 정말 무서웠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세제 섞으면 이런 위험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절대 세제를 섞지 않아요. 세제는 한 번에 한 종류만 쓰는 게 안전해요. 예를 들어 설거지할 때는 설거지 세제만, 빨래할 때는 빨래 세제만 쓰는 거예요. 세제 병 라벨에도 다른 세제와 혼합하지 마세요 라고 써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도 세제 섞어서 쓰는 습관 있으시면 꼭 한 종류만 쓰는 습관으로 바꿔보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저는 이제 세제 쓸 때 라벨을 꼭 확인해요. 특히 표백제나 암모니아 성분이 들어있는지 꼼꼼히 보고 성분이 다른 세제는 절대 섞지 않아요. 그리고 세제를 섞는 대신 세제 하나로 충분히 깨끗해질 수 있도록 정량만 쓰는 습관을 들였어요. 예를 들어 설거지할 때는 물 1리터에 세제 한두 방울만 넣고 빨래할 때는 세탁기 용량에 맞게 정량만 넣어요. 그러니까 세제 섞을 필요 없이도 충분히 깨끗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세제 섞는 습관 있으시면 한번 점검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사실 세제 섞는 습관은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안 좋아요. 세제를 섞으면 독성 가스가 나올 수 있고 이 가스가 공기 중으로 퍼지면 주변 환경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2025년 요즘 환경 문제 점점 심각해지잖아요. 우리 같은 작은 습관 하나가 환경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저는 세제 섞지 않으면서 나도 환경 지키는데 동참했구나 하고 뿌듯했어요. 여러분도 세제 섞지 않는 습관으로 건강도 지키고 환경도 지켜보세요. 여러분은 세제 섞어서 써본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저는 이런 경험 있었어요. 같은 이야기 남겨주시면 저도 참고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문제 알아볼게요. 바로 세제를 잘못 보관하는 습관이에요. 여러분, 세제 보관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예전에 세제를 싱크대 아래 습한 곳에 보관했어요. 싱크대 아래가 물때도 많고 습기가 많아서 세제병이 축축해지곤 했죠. 근데 세제가 습기에 노출되면 성분이 변질될 수 있고 병이 새면서 공기 중으로 유해 물질이 퍼질 수 있어요. 저는 예전에 싱크대 아래에서 세제병이 새는 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세제가 새면서 바닥이 미끌미끌하고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때 이러다 건강 나빠지겠구나 하고 겁이 나서 보관 장소를 바꿨어요. 세제를 습한 곳에 두면 성분이 변질돼서 피부 자극이나 호흡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해요. 또 세제병이 새면 공기 중으로 유해 물질이 퍼져서 건강에 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세제를 건조하고 통풍 잘 되는 곳에 보관해요. 예를 들어 주방에 높은 선반이 있어서 거기에 세제를 올려놓아요. 그리고 아이들 손이 닿지 않도록 꼭 높은 곳에 두는 거 잊지 않아요. 세제를 아이들 손이 닿는 곳에 두면 아이들이 만지거나 먹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아이가 없지만 조카가 놀러 올 때를 대비해서 항상 조심해요. 세제병 뚜껑도 항상 잘 잠갔다가 보관하고요. 사실 세제 잘못 보관하면 정말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뉴스에서 세제를 잘못 보관해서 아이가 먹고 병원에 실려간 사례를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무섭더라고요. 세제는 화학물질이니까 보관을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세제 보관 습관 점검해보세요. 세제를 건조한 곳에 아이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습관 꼭 들여보세요. 안전하게 보관하면 건강도 지키고 사고도 예방할 수 있어요. 저는 세제 보관하면서 하나 더 팁을 발견했어요. 세제병을 보관할 때 라벨이 잘 보이게 정리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제 종류를 헷갈리지 않고 필요한 세제만 꺼내서 쓸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설거지 세제는 왼쪽에, 빨래 세제는 오른쪽에, 주방 세제는 가운데에 이렇게 정리해 놓아요. 그러니까 세제 섞을 일도 없고 보관도 깔끔해졌어요. 여러분도 세제 정리하는 습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생각보다 편리하고 안전해질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세제 잘못 쓰면
건강 망칠 수 있는 5가지 문제 알아봤어요. 유해 성분, 과다 사용, 환기 부족, 세제 혼합, 잘못된 보관 이 5가지 꼭 기억하세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 문제들만 조심하면 건강도 지키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 5가지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면서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이 영상 보고 나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하실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실천할지 하나씩 정리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문제였던 유해 성분부터 해결해 볼게요. 세제에 들어있는 계면활성제, 형광증백제 같은 성분이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죠. 저는 이제 세제 고를 때 성분 표기를 꼼꼼히 확인해요. 계면활성제 함량이 낮거나 천연 성분으로 만든 세제를 골라서 쓰니까 피부 자극이 확 줄더라고요. 예를 들어 베이킹소다나 구연산 같은 천연 성분이 들어간 세제를 쓰니까 손도 덜 따갑고 빨래한 옷도 부드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세제 고를 때 성분 확인하는 습관 들여보세요. 요즘은 친환경 세제도 많아서 선택하기 좋아졌어요. 저는 마트에서 천연 성분 100%라고 써있는 세제를 찾아서 쓰는데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설거지할 때는 고무장갑 끼는 것도 잊지 마세요. 고무장갑 끼니까 세제가 손에 직접 닿지 않아서 피부 자극 걱정이 없어요. 저는 처음엔 고무장갑 귀찮아서 안 꼈는데 피부 자극 생기고 나서부터 꼭 끼고 설거지해요. 여러분도 고무장갑 한번 써보세요. 피부 건강 지키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세제를 과다 사용하는 습관이었죠. 세제를 많이 쓰면 거품이 더 많이 생겨서 헹굼을 더 해야 하고 세제 잔여물이 피부나 그릇에 남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이제 세제 정량만 쓰려고 노력해요. 설거지 세제는 물 1리터에 한두 방울만 넣고 빨래 세제는 세탁기 용량에 맞게 정량만 넣어요. 처음엔 이렇게 조금 넣으면 깨끗해질까? 걱정했는데 정량만 써도 충분히 깨끗해지더라고요. 저는 세제 정량 맞춰서 쓰려고 작은 계량컵을 샀어요. 설거지할 때 물 1리터에 세제 한두 방울 넣고 빨래할 때는 세탁기 용량에 맞게 계량해서 넣어요. 그러니까 세제 잔여물 걱정도 줄고 피부 자극도 덜하더라고요. 그리고 세제 아낀 만큼 돈도 절약돼서 좋았어요. 예를 들어 한 달에 세제 한 통 더 쓰던 걸 절반으로 줄였더니 5,000원 정도 아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세제 과다 사용 습관 있으시면 적정량만 써보세요. 피부도 덜 자극되고 돈도 아낄 수 있어요. 세 번째 문제는 환기 없이 세제 사용하는 습관이었어요. 세제에서 나오는 휘발성 성분이 호흡기로 들어가면 기침이나 두통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다고 했죠. 저는 이제 세제 사용할 때 꼭 창문을 열어요. 설거지할 때도 빨래할 때도 환기를 철저히 하니까 훨씬 나아지더라고요. 특히 세제 냄새 강한 제품 쓰실 때는 환기 꼭 해주세요. 공기가 맑아지면 호흡기 자극도 줄고 머리도 맑아져요. 저는 환기하면서 설거지하는데 기분도 상쾌하고 건강도 챙겨지는 느낌이에요. 요즘은 아침에 창문 열어놓고 설거지하면서 햇빛도 받고 신선한 공기도 마시니까 하루가 더 상쾌하게 시작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세제 쓰면서 환기 안 하던 습관 있으시면 창문 여는 습관부터 시작해보세요. 환기 하나만으로도 건강이 훨씬 나아질 거예요. 여러분은 세제 쓸 때 환기 어떻게 하시나요? 댓글로 저는 창문 열고 설거지해요. 같은 이야기 남겨주시면 저도 참고할게요. 네 번째 문제는 세제 혼합 사용이었죠. 세제를 섞으면 독성가스가 나올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하다고 했어요. 저는 이제 절대 세제를 섞지 않아요. 세제는 한 번에 한 종류만 쓰는 게 안전해요. 예를 들어 설거지할 때는 설거지 세제만, 빨래할 때는 빨래 세제만 쓰는 거예요. 세제병 라벨에도 다른 세제와 혼합하지 마세요 라고 써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세제 쓸 때 라벨을 꼭 확인해요. 특히 표백제나 암모니아 성분이 들어있는지 꼼꼼히 보고 성분이 다른 세제는 절대 섞지 않아요. 그리고 세제를 섞는 대신 세제 하나로 충분히 깨끗해질 수 있도록 정량만 쓰는 습관을 들였어요. 그러니까 세제 섞을 필요 없이도 충분히 깨끗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세제 섞는 습관 있으시면 한번 점검해보세요. 건강 지키는데 정말 중요한 습관이에요. 마지막 5번째 문제는 세제 잘못 보관하는 습관이었어요. 세제를 습한 곳에 두거나 아이들 손이 닿는 곳에 두면 위험하다고 했죠.
저는 이제 세제를 건조하고 통풍 잘 되는 곳에 보관해요. 예를 들어 주방에 높은 선반이 있어서 거기에 세제를 올려놓아요. 그리고 아이들 손이 닿지 않도록 꼭 높은 곳에 두는 거 잊지 않아요. 세제병 뚜껑도 항상 잘 잠갔다가 보관하고요. 저는 세제 보관하면서 하나 더 팁을 발견했어요. 세제병을 보관할 때 라벨이 잘 보이게 정리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제 종류를 헷갈리지 않고 필요한 세제만 꺼내서 쓸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설거지 세제는 왼쪽에, 빨래 세제는 오른쪽에, 주방 세제는 가운데에 이렇게 정리해 놓아요. 그러니까 세제 섞을 일도 없고 보관도 깔끔해졌어요. 여러분도 세제 정리하는 습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생각보다 편리하고 안전해질 거예요. 사실 세제 안전하게 쓰는 건 건강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환경도 지킬 수 있고 우리 집 생활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2025년 요즘 환경 문제 점점 심각해지잖아요. 세제를 과다 사용하거나 섞으면 하수구로 내려가서 물을 오염시키고 결국 환경에 부담을 주게 돼요. 우리 같은 작은 습관 하나가 환경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세제 안전하게 쓰면서 나도 환경 지키는데 동참했구나 하고 뿌듯했어요. 여러분도 세제 안전하게 쓰면서 환경도 지키는 멋진 일 같이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 팁들을 가족한테도 자랑했어요. 엄마한테 나 이제 세제 이렇게 써 했더니 엄마가 정말 나도 해봐야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엄마도 친환경 세제로 바꾸고 환기 철저히 하시더라고요. 가족이랑 같이 실천하니까 더 재밌고 더 꾸준히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 보고 나서 가족한테 나 이런 습관 바꿔봤어 하고 자랑해보세요. 가족이랑 같이 하면 더 동기부여되고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실천은 여러분 손에 달렸어요. 친환경 세제 쓰기, 적정량만 사용하기, 환기 철저히 하기, 세제 섞지 않기, 안전하게 보관하기, 이 5가지 습관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세제 쓰는 모습 상상하면서 저도 뿌듯해질 거예요. 여러분은 세제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댓글로 저는 이런 방법 써요 같은 이야기 꼭 남겨주세요. 저도 여러분 이야기 읽으면서 더 배워볼게요. 그럼 건강 챙기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